도쿄 외무성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세계 지도와 각국의 외교 현황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모니터 속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큼지막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세계 여권 순위 2위 등급 일본 제처.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식었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멈췄고 사람들의 시선은 동시에 그 문장에 고정되었죠. 나카무라 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외무성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외교관으로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사 하야시 부국장이 팔짱을 낀 채 무심히 말했습니다. 뭐, 일시적인 거겠지. 한국이야 최근에 운이 좀 따랐을 뿐이야. 나카무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요즘 외국에서 한국 여권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문화 영향이 크다네요. 순간 하야시가 눈을 치켜떴고 회의실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카무라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여권 파워가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가 선명하게 보였죠. 반면 한국은 매년 꾸준히 상승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떠난 뒤에도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뒤처졌지?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 옆에 놓인 자신의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커버에 손끝이 닿는 순간 묘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여권은 그가 세상을 자유롭게 누비던 시절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 영광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죠. 밤이 되어도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한국 여권 상승 이유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통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문화, 기술, 신뢰. 그 세 단어가 눈에 남았습니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신뢰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과 동시에 새로운 궁금증이었어요. 밖에서는 도쿄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한 외교관의 자존심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듯한 회색빛 구름이 외무성 건물 위에 드리워졌어요. 나카무라 켄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며 어젯밤의 뉴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과거 출장 때 사용하던 여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 여권을 펼쳤습니다. 각국의 입국 스탬프가 촘촘히 찍혀 있었어요. 한때 그는 공항에서 일본 여권을 내밀면 미소로 맞이하던 직원들의 표정을 즐겼습니다. 저펜 패스포트? 베리스트롱? 그 말은 그에게 자부심이었고 외교관으로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장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해외 공항의 직원들은 더 이상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리어 패스포트?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쓰렸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도쿄타워의 붉은색이 보였죠. 한때 그 타워처럼 일본의 이름도 아시아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빛이 조금 바랜 듯 했습니다. 그때 부서 후배 다나카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번 한국 출장 보고서입니다. 보시겠어요? 그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외교 네트워크 협정 확대 사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에는 한국이 최근 20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늘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보다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는 혼자 남아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외교 협약 일정표와 세계 각국의 신뢰 지수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수치는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군.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호기심은 커졌습니다. 무언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그는 출장 신청서 양식을 꺼내들었습니다. 목적지에는 대한민국 외교 협력 실태 조사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하야시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시간 낭비 아닐까? 나카무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고서로만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야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열정, 여전하군. 짧은 말이었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부국장이 나간 뒤 나카무라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비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쿄 거리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비 내리는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선을 지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과거의 자만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입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는 입국장을 천천히 걸으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천장은 투명한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햇살이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순간 이곳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질서정연했고 안내 표지판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화물을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젊은 한국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여행객에게 웃으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서비스가 아닌 배려를 보았어요. 자신의 나라 공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그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던 그는 작은 놀라움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 일본 여권을 든 여행객들은 일반 줄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무심히 자신의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엔 이 붉은 표지가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사관의 친절한 목소리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발음이 명확했고 태도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며 통과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이 나라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표정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위 그가 본 것은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이었습니다. 코리어 트러스티드 파트너 오브 더 월드.
그 문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구호를 받지만 저 문장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그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이 외국 승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기사 몇 개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글로벌 신뢰도 1위 도약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문장 하나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강한 여권이란 신뢰의 증표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 비행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활주로에서 한국 항공기들이 연이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쟁심과 존경, 그리고 약간의 외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는 가방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이유를 찾아야겠군요. 서울역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붐비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 가방을 든 관광객들, 그리고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청년들의 노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는 트렁크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는 곧 깨달았어요. 도시는 살아있었고 질서와 활기가 공존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명동 거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각국 언어의 간판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태국어까지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유럽인, 동남아인, 중동인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사고 한류 가수의 포스터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거대한 문화외교 현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 커피 한 잔을 사서 인근 골목길을 거닐었습니다. 길가엔 스타트업 오피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젊은 직원들이 태블릿을 들고 회의 중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대학생들이 외국인 교수와 영어로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군요. 이건 문화의 신뢰로 쌓은 힘이야. 점심 무렵 그는 외무성에서 소개받은 한국 외교부 신진 외교관 김윤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는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아는 능숙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그의 긴장감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어요. 한국은 지금 외교의 방향을 신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나카무라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유나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것은 젊은 외교관 특유의 패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허세가 아닌 확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세계지도 위에 한국의 무비자 협정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는 거의 전 세계를 덮고 있었고 나카무라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작은 외교의 시대를 시작했어요. 윤아는 덧붙였습니다. 경제력보다 신뢰와 문화의 연결이 중요하죠. 그걸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도쿄에서 봤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하락 곡선과 한국의 상승 곡선이 교차하던 그 순간 말이죠.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요? 윤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깊게 박혔습니다. 나카무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태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나선 그는 도심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거리의 활기 속에서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울은 더 이상 과거의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이미 중심에 서 있군요. KTX가 부산역에 도착하자 나카무라 켄지는 창밖의 바다 냄새를 맡으며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쿄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맑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회색빛 도시 대신 푸른 수평선이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여권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컨벤션 센터 입구는 이미 각국 외교관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로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패스포트 오브 트러스트 신뢰의 여권.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그는 경쟁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 여기에 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 패드를 들고 발표 자료를 확인했고 통역 이어폰을 착용한 채 각국 발표를 들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일본 대표단의 자리로 향했지만 자리에 앉기 전 무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한국 외교부의 젊은 외교관 김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한 여권이란 단순히 비자 면제국이 많은 여권이 아닙니다. 윤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신뢰하는 나라의 얼굴입니다. 한국은 신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카무라는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무대 위로 향한 것을 느꼈습니다. 청중의 표정엔 놀라움과 존중이 뒤섞여 있었죠. 발표가 끝난 뒤 스크린에는 전 세계 여권 지도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짙은 푸른색으로, 일본은 조금 옅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나카무라는 무심코 두 색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때 붉은색은 힘과 권위를 상징했지만 지금은 신뢰의 색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럼이 끝나자 각국 외교관들은 네트워킹 세션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협력 제안을 건네며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군요.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경쟁심은 점점 사라지고 진심 어린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윤아가 다가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발표 인상 깊으셨나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은 신뢰의 외교를 더 확장하려 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한참 동안 빈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 반짝이던 유리 무대 위엔 아직 그녀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자만했을까? 언제부터 배움을 멈췄을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나왔을 때 부산의 바다는 석양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들 위로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에 쥔 일본 여권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랜 표지가 노을빛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교의 힘은 자존심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요. 포럼이 끝난 저녁, 나카무라 켄지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엔 고요함이 내려앉았고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낮의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윤아의 말, 청중의 박수, 그리고 신뢰의 여건이라는 문장까지. 그는 노트북을 켜고 외무성 업무용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메일함에는 도쿄 본부에서 온 보고 요청 메일이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제목엔 한국의 외교 네트워크 현황 분석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어 있었죠.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자 묘한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 두 권의 여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일본 여권,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 선물로 받은 푸른 한국 여권 모형. 그는 두 여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쪽 손으로 덮었습니다. 빛이 꺼진 스탠드 아래 붉은 표지 위로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두 시대가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기술 중심이 아닌 신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문장 하나를 쓰고 나서 그는 오랫동안 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라 오래된 신념이 흔들리는 감각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불빛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호텔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젊은이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국의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풍경이 그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지 외교가 아니라 세대의 변화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 외교관이라는 이름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예전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르겠군요. 노트북 화면엔 새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본이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선 과거의 영광이 아닌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 그는 문장을 저장하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밤바다 위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불빛을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그 빛은 닿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파도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는 여권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귀국 후 보고서 일본 외교의 새로운 방향 제안. 그 문장을 남긴 채 그는 불을 끄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밤은 길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며칠 만의 귀국이었지만 공항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화물을 들고 나오던 그는 한순간 멈춰 섰습니다. 도착 게이트의 벽면 스크린에는 K-디플로머시 포럼, 국제협력 모범 사례라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외무성으로 복귀한 그는 누구보다 먼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와 켜진 모니터 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고 커피를 내리며
자신이 써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단정하게 대한민국 외교 시스템 분석 및 일본 개선 방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뒤 하야시 부국장이 회의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한국 출장 결과 보고서를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중간 간부들과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노트를 펼치며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시스템은 단순한 비자 정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외교 네트워크의 AI 시스템, 공공 신뢰 지표, 문화협약 데이터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예상보다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기술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우리도 그 방향을 참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는 잠시 팔짱을 낀 채 보고서를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흥미롭군. 당신 말대로라면 일본의 외교는 방향을 바꿔야겠네요. 하야시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미묘한 인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강한 외교란 신뢰받는 외교다. 그 짧은 문장은 회의실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젊은 직원 몇 명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배님, 이번 보고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현실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도쿄 하늘엔 옅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부산 포럼에서 받은 기념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푸른 금속 배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는 배지를 손가락으로 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신뢰의 시대가 왔군요. 그날 저녁 그는 퇴근 준비를 하며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산에서 챙겨온 한국 여권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차분했고 그는 처음으로 그 하늘 아래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나카무라 켄지는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출장 명령서가 아닌 초청장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한일 공동 외교 포럼 아시아 신뢰 네트워크 창설회의. 비행기 창가 자리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떠나올 때와는 달리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받은 기념 배지와 보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조심스레 매만지며 자신이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혼란과 자존심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중과 희망이 남아 있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외교가 보이네요.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서자 아래로 넓은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에 이마를 대며 바다와 도시의 경계를 바라봤습니다. 푸른빛이 눈을 스치자 마음속 무언가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일본이라는 틀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는 신뢰를 배우고 있었어요. 행사장인 서울 국제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자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두 깃발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두 국기가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경쟁이 아니라 동행이군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포럼 무대 위에서 김윤아가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고 그 미소 안에는 신뢰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며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패배감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여권의 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가치는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석에는 일본 외교관들, 한국의 젊은 관료들, 그리고 각국의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은 방향을 봐야 할 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천장 조명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그의 붉은 여권과 테이블 위에 놓인 푸른 여권 모형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어요. 두 색이 겹치며 퍼진 빛은 보랏빛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뢰의 시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속삭임과 함께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서울의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태양빛이 두 나라의 국기를 함께 감쌌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도록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은 나라를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로부터 믿음을 받는 나라라는 것을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